자, 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 앞에 시간에 했듯이 매도인의 하자담성이 어떻게 온다고요? 악의가 되는 게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수용은 없다. 됐죠? 수량 부족 일부 매실과 용의물권 제한은 3번과 4번인데 악의가 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1번, 2번, 5번은 된다. 알겠어요? 네, 됩니다. 1번이 또 뭔지 모른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 있는 경우, 일부가 타인에 있는 경우, 저당권 실행.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 나중에 그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야 돼.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담보증이 끝났어요. 자, 끝났고, 자, 442페이지 환매 봅니다. 환매. 자, 환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는 뭡니까? 내가 소유권을 넘겼다가 도로 사오는 게 뭐예요? 환매. 요 등기법 할 때도 하죠. 네, 그래서 환매입니다. 자, 그럼 환매는 등기부등본 때 보면은 각구는 뭡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각구 순위번호 사항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으로 되어 있는데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갑이 을을 넘겼죠. 이전하면서 자, 갑이 다시 뭡니까? 다시 사올 것을 약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등기로? 2의 1은 부기 등기로 환매 특약 등기를 합니다.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한다. 자, 누가요? 누가 갑이? 을에게 넘겼지만 다시 사올 것을 약정하는 게 갑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고? 부기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의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고요? 부기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파는 사람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넘겼다가 도로 사올 때는 무슨 대금 줘야 됩니까? 환매 대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법일이 되어 있습니다.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입니다. 요걸 주고 도로 사옵니다. 이자는 어떻게 된대요? 자, 보세요. 자, 보통 환매할 때 요 부동산은요 월세가 300만 나옵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는 부동산을 환매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실을 수취를 누가 합니까? 을이 매수인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만 것을 본다. 이자와 과실은 상계한 것으로 본다. 한번 물어볼게요. 달리 약정할 수도? 그렇지. 임대차가 안 들어갔죠 지금? 임대차 하기 직전에 와 있어 지금. 임대차 하기 직전에 와 있어 지금.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조문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임의 규정입니다. 이자와 과실은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환매 대금 있고 환매 기간 갑니다.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 또 필기하는 거 판서도 돼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판서도 86 맞아요? 자,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인데 동산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한번 물어볼게요. 연장 됩니까? 안 됩니까? 연장 안 되죠? 뭐는 됩니까? 단축은 됩니다. 단축은 됩니다. 연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인데 3년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게 전부 다 뭐기 때문에? 부동산이기 때문에. 중개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장은 안 되고 단축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환매 기간입니다. 환매 기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실수취권 배웠고,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 자, 이 사람이 이제 목적 받아가지고 여기 들어갔던 비용이 있단 말이야. 필요비와 유입비.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다. 요 상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요 다시 해야 되고, 공유 지분도 환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환매할 수가 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 전부 다예요. 자, 우리 판서부터 86페이지 보니까 전부 다 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봅시다. 442페이지 환매의 한번 보고 갑시다. 의 환매.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과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일정 기간이 5년과 3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 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것, 포인트가 뭐야? 도로 사오는 거를 환매라고 한다. 자, 밑에 성질에 가서 줄 것이고요. 환매는 매매계약의 해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권 유보부 매매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밑에 환매 요건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다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입니다. 그래서 동산에 대해서 물어본 적 한 번도 없다. 넘어가서 이제 환매 등기입니다. 자, 환매 등기는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등기하면 지금 무슨 법 하고 있습니까? 계약법 하고 있잖아. 계약법. 환매권에서 계약법 하고 있잖아. 그럼 계약인데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592조가 별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를 할 때는 제3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다. 무슨 등기할 때? 보류 등기할 때는 제3자의 효력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 동시에 한 개 빠진 거 있네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이전 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됩니까? 환매 등기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 부기 등기의 순위는 뭐 해야 한다? 주등기 순위해야 한다. 들어봤습니까? 등기법에서.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기 등기 순위, 주등기 순위이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지 순위가 같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뭐 한다고요? 동시에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외우려 하지 말고 등기법도 이걸 이해하면 이게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시에 하니까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 등기를 합니다. 순위 똑같으니까. 알겠죠? 자, 됐어요. 자, 부기 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됐어요? 네, 이제 잠이 또 슬슬 옵니다. 많이 먹었죠? 자, 대답도 하기 싫고 말하기 싫고. 자, 됐어. 예, 자장가를 생각하시고. 자, 들으면 좋아요.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래도 아시겠죠? 네. 자, 밑에 갑시다. 환매에 대한 590조입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자, 동시에 행합해놓으시고, 동시에 환매 권리를 보류할 때는 그 용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래서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 되는 거야. 그 목적물을 알 수 있다. 환매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환매 대금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한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환매 기간 바로 갑니다. 591조. 부동산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현관펜?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고 이보다 장기가 하면 단축된다. 단축은 돼도 바로 밑에 연장은 X. 연장하지 못한다 되어 있죠. 2항에 환매 기간을 정했을 때 그걸 연장하지는 못한다. 단축은 돼도. 자, 그리고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몇 년간 몇 년이 됩니까? 5년과 3년이 된다. 됐어요? 그래서 5년. 부동산은 5년. 근데 동산은 시험 낸 적이 없으니까 뭐만 기억하자? 부동산만 기억하자. 부동산은 몇 년? 5년. 자, 환매권 실행입니다. 594조. 매도인은 기간 내 5년 기간 내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당연한 얘기죠. 느낍니다. 자, 대위행사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있다만 해놓으면 돼요. 환매권 대위행사가 가능하다 말하면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가능하냐 안 하냐만 문 나왔어요. 자, 됐고. 매수인이 사용수익 하죠? 그게 과시수치를 누가 합니까? 매수인이 하지. 그 얘기입니다. 자, 환매의 효과로 갑니다. 환매의 효과. 자, 590조 있죠? 자,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어요. 지금. 이자와 과시는 망한 것으로 본다. 상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필요비와 유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고, 옆에 페이지 가면 공유 지분도 환매가 된다 안 된다? 그 말만 돼. 안에 내용 볼 필요 없이 뭐만 된다? 공유 지분도 환매가 된다. 됐어요? 끝.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됐고. 자, 그러면 476페이지로 가서 476페이지에 5번 문제 있죠. 넘기는 것도 힘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넘기는데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자, 5번 문제 넘기기도 힘드니까 막 대강 넘겨. 자, 봅시다. 5번 환매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료 등기를 틀린 거 알겠습니까? 네.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자, 옆에다가 이걸 해야 돼요. 임차권도 뭐하면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환매권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알겠죠? 왜? 환매권과 임차권은 뭐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 바로 답이 1번이네. 자, 완전히 끔이었습니다. 이때 27회 때 그냥 맞췄어요. 1번. 2번. 동시에 찾았습니까? 핵심 단어? 동시에. 환매 등기는,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3번. 7년으로 약정하면 몇 년으로 단축돼? 5년으로 단축된다. 했죠? 5년. 그 다음에 4번. 환매 등기가 종료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대지 나오면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무조건 X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이미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었는데 저당권 실행 등등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제도거든요.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이. 알겠죠? 자,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맞죠? 뭐 때문에 그렇다? 나대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5번. 특별한 작정이 없으면 환매 대금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 비용도 포함이 된다. 매매 대금, 매매 비용 포함해서 환매 대금이라 하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1번. 환매권 보료 등기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됐어. 자, 앞으로 가서 이제 446페이지 이제 교환으로 갑니다. 교환. 자, 이 교환은 뭐 간단히 보고 갑니다. 교환은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 상가 건물을 넘기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Y 토지를 바꾸는 게 뭐예요? 교환이다. 자, 그러면 교환은 또 정리하고 갑시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라고? 낙성, 쌍무, 그 다음에 유상, 무슨 계약이다? 분료식 계약이다. 분료식 계약입니다.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재산권을 넘기는데 이 사람이 대금을 주면 뭐가 됩니까? 매매가 돼. 대금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물건이 돼야 됩니다. 물건. 자, 그래서 교환은 낙성, 상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그리고 요게 이제 2억짜리면은 이게 이제 2억짜리면 얘가 이제 목주면 1억짜리다. 그럼 플러스 1억을 줘야 되죠? 맞아요? 그래 이익 되잖아. 맞아요? 그럼 돈을 보충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합니까? 보충금이라고 하는데 이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자,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위험부담의 내용이 적용될 수가 있다. 유상계약이니까 매도인의 하수담보 책임,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부모님으로부터 물건을, 아파트를 공짜로 한 개 받았습니다. 받아봤어요? 아, 받아봤잖아요. 그거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자, 물건 공짜 받았어요. 자, 그런데 빗물이 막 셉니다. 뭡니까? 앞에, 뭡니까? 창문에 뭐 빗물이 막 들어와요. 누수가 돼요. 그 어머니께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공짜로 받았잖아.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고쳐달라고 하면 어머니 뭘 합니까? 당장 돌려줘야 합니다. 당장. 아시겠죠? 그 네가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상일 때는, 우리가 돈을 안 주고 무상일 때, 유상이 아니고 무상일 때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고치는 누가 고쳐야 돼? 매수하는 사람, 매수하는 경우 증여받으면 내가 공짜로 고쳐야 된다고. 그 돈을 주고 샀을 때는 뭐니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매도인이. 고의가실로서 책임을 진다. 이게 매도인 하자담 책임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상계약일 때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상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준용이 되고, 유상계약이니까 담보책임 내용이 준용이 된다. 자, 이런 내용도 보시는데요. 이 보충금은 뭐에 관한 내용이? 매매 대금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교환계약에. 자, 봅시다. 자, 596조 교환은 당사자 상방이 금전 이의 재산권입니다. 금전 이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밑에 법률적 성질,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되고, 교환의 목적물은 재산권이어야 됩니다. 체크됐어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효력갑니다.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의 내용이 준용되고, 보충금에 대해서는 아까 뭐랬습니까? 무슨 대금에 대한 내용이? 매매 대금의 내용이 준용이 되고,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했죠?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니까. 됐어요? 그리고 해제되면 무슨 회복해야 됩니까? 원상회복해야 된다. 동시행입니다. 됐어요? 자, 옆에 페이지 판례 보기에 첫 번째 판례 별표. 교환계약의 행간편.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나 뭡니까?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고지해도 불법행위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게 어디냐면요. 기본서 71페이지 참조 이런 식으로. 기본서 71페이지. 한번 펴보자. 필 때 좀 시간 좀 걸리겠지만은. 자, 71페이지 한번 펴봐요. 71페이지. 빨리 안 넘어갑니까? 자, 71페이지 보니까 딱 중간쯤에 보니까 B번 있죠? 교환계약은 시가를 허위로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다시 높게 하더라도 그거는 불법적 간섭이라고 볼 수가 없다. 기망행위가 아니다. 옆에 447페이지 참조 해놨죠? 네, 해놨을 겁니다. 자, 그 판례는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4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됐어요? 자, 그 밑에 판례는 창구상을 보시고요. 알죠? 자, 됐어요, 이제. 자, 이제 무슨 대차 갑니까? 이제 임대차로 갑니다. 임대차.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이제. 자, 임대차는요, 87페이지 판서노트에 87페이지 임대차 펴놓으시고. 자, 임대차는 어떤 것이냐? 자, 임대차는요, 작년에 임대차에서만 4문제 나왔습니다. 임대차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소물 매수 단독문제 나오고, 그리고 임대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시험 잘 낸다 안 낸다? 왜 잘 낼까? 나가봐. 자격증 땄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임대차. 저희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 우리 수강생이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딱 나가자마자 원룸 3개 딱 뭡니까? 뭐 해줬다고? 임대해줘가지고 20만 원씩 벌었는데, 아시겠죠? 기분 좋다고 술 사고 이랬어요, 저한테. 아시겠죠? 술 한잔 사고, 그러니까 벌써 뭡니까? 한 개 팔았던 거는 날라가 붙죠, 벌써. 그때 뭡니까? 우리 졸업생들 같이 몇 명 또 불러가지고 7명인가 와가지고 먹어붙으니까 한 20만 원 나오겠어요, 맞죠? 1차만 가서 한 게 아니고 2차까지 갔거든. 2차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맥주집 갔단 말이야. 소주방 갔다가 맥주집. 알죠? 횟집 갔다가. 왜 가슴이 지렁합니까? 자, 하여튼 그랬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한 차 날라갔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임대차나 전세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내 안 내? 잘 냅니다. 잘 냅니다. 그래서 임대차는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 임대차 플러스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나오죠? 요게 뭐냐면 5문제 나옵니다. 5문제. 5문제. 무슨 소리예요? 아직 남아있어요? 자,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여기서 이제 3문제 나오는데 섞어서 해가지고도 몇 문제 나온다? 5문제 나옵니다. 5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걸 다 정리하면은 몇 문제 맞출 수 있다? 5문제 맞추는 겁니다. 적게 나오면 4문제, 많이 나오면 5문제, 6문제까지. 자, 그래서 작년에는 6문제 나왔어요. 6문제. 주택 임대차만 4문제, 요게 한 문제 나왔으니까 6문제 나왔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임대차를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잘하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타이틀에 임대차는 별표를 3개 해놓으셔야 되고 매년 나온다. 매년 안 나올 수가 없다. 임대차는 한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나온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임대차는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뭐를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입니다. 여기 안 적게요. 안 적을게요. 다 안다. 저기 교환계약도 마찬가지. 매매 교환 임차는 뭐라고요? 낙성, 상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외워졌죠? 자,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낙성, 상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도록 합니다. 448페이지 618조가 임대차입니다. 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 누굽니까?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시킨다. 자, 그러면 뭘 지급합니까? 이거는 차임이죠. 자, 이거는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자, 임차인은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승인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입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돼 있죠. 두 번째, 차임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야? 대표적인 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농사를 못 짓잖아. 옆에 말 사람 보고 뭐랍니까? 저 농사 좀 지어주시고 1년에 살 몇 가마니만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쌀이 뭐예요? 쌀이 차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금전이어야 되는 게 있어. 매매. 매매 대금은 반드시 금전해야 돼. 근데 물건이면 교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계약금은요? 계약금은 반드시 금전해야 한다? X. 아까 유가물, 금목걸이도 뭐가 된다고요? 계약금이 된다고 했잖아요. 됐나요? 네. 너무 오래됐나? 너무 오래됐나? 그래, 너무 오래됐나 보네. 자, 하여튼 금목걸이도 계약금이 된다 안 된다? BMW 차도 뭐래요? 계약금 된다 그랬죠? 네. 맞아요? 자, 한번 생각하시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금전해야 한다? OX. XX. 보증금도 뭡니까? 금돼지 갖다 주고 있잖아요. 자, 이 학기가 끝나면 금 반환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유가물입니다. 아시죠?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어요. 괜히 했나? 헷갈리기만 헷갈리고. 자, 봅시다. 자,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나온 적은 없어요. 이렇게. 알겠죠? 자, 봅시다. 자, 밑에 가서, 이제 밑으로 가서 1번, 2번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금전할 필요가 없다. 차임은. 3번. 임대인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것만 살짝 줄 것이고, 부동산 임차권에 물권화가 되어 있는데, 물권화가 뭡니까? 임차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인데, 물권화라는 게 뭐예요? 물권으로 취급한다 이 말이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등기할 수 있고 또 주택임대차에 가면 주주하면 대항력 생겨 안 생겨? 생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함으로써 물권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가서 대항력은 621조 한번 보겠습니다.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임차권 등기를 할 때는 그때부터 제3자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22조입니다. 자, 622조는 별표 한 개 넣으셔야 돼요. 1항의 시험에 23회 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622조의 1항은 별표.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사람 갑이 있잖아요. 임대인입니다. 임대를 해줬는데 을이 요 임차인이 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을이.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겁니까? 임차인 거죠? 임차인의 건물, 공원에서 나무를 심거나 공원에서 건물을 지으면 이 임차인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요 임차권 건물을 뭐 하면은 등기를 하면, 자, 이 토지를 임대인이 병에게 넘기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뭐를 등기하면? 건물을 등기를 하면. 됐나요? 뭐를 등기하면은? 건물을 등기하면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을 등기하면, 보존 등기를 하면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으로서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임차권은 등기하거나 주주하면 대항이 생기잖아요. 토지 임대차를 했을 때는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의 등기를 을이 임차인 해버리면, 자, 대항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거 622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2항,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패할 때는, 후패가 이제 없어지거나 멸실했을 때는, 후패했을 때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의 내용은 이제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쪽까지 쭉 보시면 되고, 옆에 가서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기업번 등기됐을 때, 아까 설명했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건물을 등기했을 때, 토지 임대차가 건물을 등기했을 때,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밑에 판례복이 있습니까? 있어요?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이 지상권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자, 찾았습니다. 핵심 단어 찾았어요. 그게 이 건물 등기하기 전에 넘겨붙어.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넘기기 전에 이 건물을 등기해놔야 되죠. 그래야 대항이 생긴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자, 어디 현관편해야 돼요? 지상 토지 임차인이 현관편 해주고 지상 건물에 등기를 하기 전에 지상권에 넘겨붙단 말이야.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임차권 대항할 수가 없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소유권과 건물 소유를 위한 임차권을 취득한 자가 토지 임대의 동의 없이 그에게 대항할 수, 동의 없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디귿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 뭐 했을 때? 주 맞죠? 자, 요거는 기본서 484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보지 말고 뒤에 가면 봅니다. 좀 이따 보니까 옆에다 적어놔. 기본서 기자 적어놓고 484페이지 참조, 주주했을 때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나중에 뒤에 가면 해놨어. 밑에 가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건이죠. 주택임대차는 주주고 상가임대차는 사건이죠.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날 0시에 대한 생깁니다. 자, 요거는 기본서 515페이지 참조 기 적어놓으시고 515페이지 참조, 나중에 515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뒤에 곧 할 거니까 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3번에서 제3자의 침해 행위했을 때 대항력 갖추고 있는 임차인은, 자 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제3자 침탈행위나 침해하거나 침탈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됐을 때 등기나 주주회가 대항력 갖췄을 때는 임차권에게서 방해 배제 청구는 되죠. 뭐가 된다? 방해 배제 청구는 되는데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왜? 소유권이 얘한테 돼 있거든. 맞죠? 그래서 방해 배제 청구는 할 수는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맨 끝에 임차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자, 근데 이제 옆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대항력 갖추지 않으면 얘가 액션 취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누굴 대위해야 돼? 임대인을 대위해서 액션 취해야 돼. 아시겠죠? 자, 다시 칠판 보세요. 다시 이제 두 개 금방 했으니까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갖추면, 주주회가 대항력 갖추고 등기회가 대항력 갖추면은 침탈한 사람에게 직접 방해 배제 청구할 수가 있지만 등기가 안 돼 있고 주주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임대인을 대위해서 액션 취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게 이제 끝입니다. 자,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대위 액션 할 수 있다. 450페이지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있죠?
임대인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가 있다. 뭘 갖추지 않았을 때?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을 때. 됐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의 성립입니다. 자, 임대차의 목적은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사용 수익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고 양갈로 2번 의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낙성 분류식 계약이나 했죠? 나머지 다 볼 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자, 차임 지급. 임차인은 뭐 지급해야 됩니까? 차임 지급입니다. 자, 금전에 하나지 않는다. 체크해 놨습니까? 끝.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존속기간 갑니다. 자, 존속기간이 20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제 없다. 제한이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임대차의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판소노트 보세요. 판소노트의 87페이지 보니까 최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없다. 최단 기간에 제한은 없고 최장 기간도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럼 635조로 가는데 635조가 묵시적 갱신, 법적 갱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 7번 봅시다. 2년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고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갱신이 됐습니까? 묵시적 갱신, 법적 갱신 되면은 어떻게 되는데? 자, 내용부터 합시다. 자, 우리 요거 하니까는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전세권의 법정 갱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중요하다. 중요하고 우리가 저번에 뭡니까? 4월달 모의고사 때도 나왔었죠, 법정 갱신. 네. 뭐 너무 오래돼가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습니다. 한 달 돼가. 아시겠죠?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고 우리 기출 지문에도 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왔어요. 전세권에서 시험에 5번 나왔어. 5번. 전세권이 총 8번 나왔는데 10년 동안 5번의 지문이 법정 갱신이 나온다고.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고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고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은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갱신이다? 법정 갱신. 한번 물어볼게요. 내용 어떻게 되는데? 그때는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죠. 전에 있는 요거는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다. 오케이? 그럼 기간은 이라거든. 이거 안 했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 했죠.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이 되면은 자,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312조 사항입니다. 자, 그러다가 내용은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놓고 313조 가면은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각 당사 언제든지 무슨 통과하고 소멸 통고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 맞죠? 자, 여기서는 임대인 정함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뭐하고 이거 똑같아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여기 임대차잖아. 전세권에서는 뭡니까? 소멸 통고고 이때는 계약 끝내는 게 뭐예요? 해지 통고지. 해지 통고. 통고 후 임대인부터 갈까요? 임대인은 몇 월 지나고? 6월. 임차인은 1월. 아시겠죠? 지나면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래서 임대인은 몇 월? 6월. 임차인은 1월. 자, 우리 전세권에서는 각 당사자가 구분 없이 설정자나 전세권자가 몇 월입니까? 6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전세권에서 임대차에서는 임대차도 누구한테 불리하면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거든. 누구 편 두고 있다고? 임대차도 임차인 편 두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임대차 여기서부터 편면적 강행규정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강화시킨 게 뭐라고요? 주임법, 상임법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전세권의 법정 갱신할 때도 6월이었잖아. 임대인은 6월이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임대인이 쫓아내려고 하면 몇 월 기다려야 돼? 6개월 기다려야 돼. 임차인은 1월 타고 팍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건물을 임차를 했다 나옵니다. 건물 임차. 자, 그래서 건물을 임차했다. 건물을 임차했는데 주택을 임차했다고 해서 주택을. 그러면 뭐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요. 알겠죠? 그러면 임대인은 몇 년 보장?
2년 동안 보장, 묵시갱신되면 2년 보장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3월이 경과 후에 소멸합니다. 누구에 더 유리한 제도입니까? 임차인이 더 유리하게 만들었다고요. 자, 건물 임대인데 상가를 임대했다라고 하면은 임대인은 몇 년 보장? 묵시갱신될 때 1년, 상가는 1년. 자, 임차인은 똑같아요. 임차인은 몇 월이 경과하고 3월이 경과 후에 소멸한다. 똑같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3월입니다. 그냥 임대차에서는 요거는 시험이 나올 때는 됩니까? 요거는 건물임대 주택이라고, 요건 건물임대 상가라 나오는데 요거는 토지 임대차.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 임대차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되면은 임대인은 언제입니까? 해지 통고 후 몇 월? 6월. 임차인은 1월 이렇게 되고, 건물을 임대를 했는데 주택을 임대했다 그러면은 임대는 몇 년 보장해줘야 되고 2년. 그리고 임차인은 3개월. 3개월 통지한 후 3개월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가는 1년, 임차인은 3월. 됐어요? 이걸 같이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됐나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도록 합니다. 451페이지 635조 1항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없을 때는 자주 끊었고, 약정이 없어요? 당사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다 돼 있죠. 지금 45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립시다. 우리 조금만 정신 차립시다. 예, 조금만 차립시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요 앞에 거 끝내야지. 효력까지 할 거예요. 효력 앞에까지 할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635조 하고 있습니다. 1항 임대차 기간이 약정 기간이 없을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가 있고, 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은 해지 효력이 생긴다. 밑에 토지, 건물, 공자물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 통고, 임대인의 해지 통고 몇 월? 6월. 임차인의 해지 통고는 1월. 동사는 5일. 그래서 이거 뭡니까? 우리가 토지 임대차 나오면은 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네? 알겠어요? 네. 이렇게요. 자, 6월 15일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 나옵니다. 2000년 6월 15일, 이제는 몇 년 됐습니까? 20년 전에 됐어요. 20년 전에. 무슨 말이죠? 자, 그럴 때 6월 15일 날 뭡니까? 뭐 했다고? 공동선언 했다니까. 누구? 김정일이 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때문에 평화를 유지했다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맞죠? 그건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평화상 받은 사람. 아시겠죠? 네, 그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6.15 공동선언 외우고 싶잖아. 6.15입니다. 임대는 해지 통고 후 몇 월? 6월. 임차인은 1월. 동사는 5일. 됐어요? 아, 됐어.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636조 보세요.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방이 그 기간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할 때는 똑같다 이 말이야.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6.15 되면 됩니다. 자, 넘기셔서 이제, 자, 넘겨서, 자, 그 내용이 밑에 그대로입니다. 계약에 의한 갱신은 몇 년입니까? 10년. 옆에 적어놔. 전세권도 몇 년이다? 10년. 갱신하면 10년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전세권하고 워낙 비슷하니까. 전세권의 최장 기간은 몇 년? 10년. 어떻게 알았어요? 10년입니다. 맞아요. 10년이야. 10년인데 갱신해도 10년이야. 전세권은. 임대차는요? 가리킨 적이 없어. 우리 판소노트 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 20년에 제한이 없다 했잖아. 지금 제한이 없다 했잖아. 우리 그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 그 줄도 끊었어요. 제한이 없다고. 최단 기한도 제한이 없어요. 아시겠죠? 없습니다. 자, 잘했네. 안 물어봐서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전세권도 갱신하면 몇 년이라고? 10년. 자, 넘기시면 묵시적 갱신 나오죠. 자, 639조는 별표. 1항 임대차 기간이 만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자, 어디 현관편에 됩니까? 기간이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상당 기간에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전에 현관편, 전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적어놨죠.
묵시적 갱이 되면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 그러나 당사는 635조가 뭐예요? 기간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언제든 해지 통고하고 6, 1, 5가 되죠. 6월, 임대는 해지 통고 몇 월? 6월. 임차인은 1월, 동사는 5일. 지나면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2항 갑니다.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자, 제3자가 제공한 담보 현관편이시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한다? 한답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딱 묶어놓으시고 2번이 위에 639조 2항 내용입니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한다? 합니다. 단기 임대차는 버리세요. 이거는 뭡니까? 한 15년 넘게, 15년 아니야.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20몇 년 전에 한 번 지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죠. 틀려도 돼요. 알죠? 근데 답이 전혀 영향 안 미치잖아. 이거 낸 적, 모의고사 문제 봐도요. 이거 낸 적이 없어요. 단기 임대차 거의 안 됩니다. 자, 옆에 가서.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 아셔야 될 게, 임대차는요, 기간을 낸다, 안 낸다. 위헌 판결 떨어져가지고 기간 자체를 안 냅니다. 아시겠죠? 그 내면은 뭐가 낸다? 묵시적 갱신만 냅니다. 알겠어요? 단기 임대차는 버려. 알겠죠? 버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공부 양도 줄이고. 자, 옆에 가서 이제 임대차의 효력입니다. 고생하셨고, 좀 주무시고, 맞죠? 자, 임대차의 효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게 왔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할게요.